토트넘 캡틴 손흥민이 카라바카의 유로파 리그 1라운드에서 쓰러졌습니다. 대표팀부터 계속된 출전 강행에 피로가 누적되었기 때문인데요. 손흥민은 지난 브랜드포드전부터 오른쪽 허벅지 뒤를 계속 만졌습니다. 이는 카라바카의 경기에서도 마찬가지였죠. 이번 시즌 NG가 여름 이적 시장에서 많은 선수들을 영입하면서 손흥민의 체력 안배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하지만 손흥민의 출전 시간은 오히려 더 빡셌습니다. 손흥민은 이번 시즌 토트넘의 7경기를 모두 출전했습니다. 딱 한 경기만 출전하지 않았는데요. 바로 카라바오컵 코벤트리전이었습니다. 손흥민은 그 한 경기를 제외하고는 모두 선발로 뛰었습니다. 그런데 그 한 경기도 끝내 출전하고 말았죠. 코벤트리전에서도 패배할 뻔하자 엔지는 마지막 30분에 손흥민을 교체 출전시켰습니다. 손흥민은 32살이라는 나이가 무색하게도 좋은 활약을 펼치고 있습니다. EPL 5경기에서 벌써 4개의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손흥민의 슈팅이 1개에 그치는 경기가 많았음에도 만든 기록이라 더 대단하죠. 때문에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과연 손흥민을 이렇게 혹사시킨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손흥민의 출전과 부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매우 궁금했습니다. NG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의 경기를 앞둔 기자회견에서 이 내용에 대해 언급했는데요. 특히 손흥민과 대화 없이 자신의 방식대로 책임지겠다는 인터뷰가 큰 눈길을 끌었습니다. 또한 최근 발동 예정인 손흥민의 1년 연장 계약 옵션에 대해서도 이런 자신의 의견을 피력했죠. 이 여러모로 굉장히 궁금하신 인터뷰 답변 들으실 겁니다. 이에 대해 토트넘 내부 기자인 골드도 손흥민의 휴식이 필요함을 강조했습니다. 이 관련 소식과 NG의 인터뷰 답변 중 손흥민 내용만 정리해서 모두 전해드리겠습니다. 카라바카의 경기가 끝난 후 NG는 손흥민의 부상 의심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손흥민이 햄스트링에 피로를 느꼈고 그것이 그가 쓰러진 이유다. 이 부상인지 단순한 피로인지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골드 기자는 손흥민이 이번 시즌 클럽에서 549분을 소화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이달 초 대한민국 대표팀에서 180분을 추가로 뛰었다고도 말했죠. 이 수준의 출전 시간이 토트넘 주장에게 지속이 가능한가? 라고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아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나는 시즌 초반에 그의 출전 시간을 조정하고 싶었다. 하지만 히샬리송을 잃었고 도미닉을 잃었으며 윌슨도 잃었다. 가끔은 부상 자체가 아니라 어떤 종류의 부상이 발생하느냐가 문제다. 그래서 손흥민이 내가 원했던 것보다 더 많이 뛰고 있다. 도미닉을 영입하고 윌슨을 데려오고 티머의 임대를 연장한 이유는 그의 출전 시간을 관리하기 위해서였다. 그는 대표팀 일정도 있기 때문이라고 변명했습니다. 손흥민에게 출전 시간을 분배하고 싶었지만 부상 선수가 많았다는 이야기죠. 또한 손흥민의 태도를 설명하면서 그의 나이는 중요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이 부분을 신경 쓰고 있지만 지금까지는 상황이 그렇게 흘러갔다. 이 손흥민은 항상 경기에 나서고 싶어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지만 우리는 그를 합리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나이와는 큰 상관이 없다고 본다. 나는 그의 나이가 경기력에 영향을 미친다고 느끼지 않는다. 다만 현대 축구에서 이런 수준의 출전 시간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 경기 일정 가부화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고 선수 보호의 책임이 우리에게도 있다고 본다. 손흥민의 경우 이를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뭔가 이 답변만큼은 괜찮네요. 이 뛰고 싶다는 손흥민의 태도가 굉장하고 손흥민의 나이 따위는 경기력에 영향도 없다고 높이 평가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자신도 선수 부상에 대한 보호 책임이 있다고 인정까지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포스테코글루는 자신의 선수 출전 철학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손흥민이 어떤 방식으로 토트넘 경기를 출전하고 있는지 알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놀랍게도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손흥민과 직접적으로 대화를 통해 이 상황을 설명한 계획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게 자신의 철학임을 밝히며 책임감을 언급했는데요. 나는 의견을 모아서 결정을 내리는 스타일이 아니다. 손흥민 같은 선수는 항상 경기에 나가고 싶어 한다. 나는 예전에 그런 선수들과 일해본 경험이 있다. 하지만 그 경쟁심을 약화시키고 싶지는 않다. 손흥민에게 차 한잔하면서 이게 너에게도 좋고 나에게도 좋을 거야 라고 이성적으로 설명하는 건 내 방식이 아니다. 차라리 내가 그를 제외시켜서 실망하게 하는 게 낫다. 그게 그에게 필요한 부분이고 때로는 누군가를 위해 필요한 결정을 내리는 것이 내 책임이기 때문이다. 그건 내 결정이고 내가 감당해야 할 부분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손흥민과 대화 없이 출전을 결정한다는 말이 거부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손흥민이 항상 경기에 나아가고 싶어 하기에 자신이 대화 없이 직접 제외시키는 게 낫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보통 구단의 캡틴과는 감독이 소통을 자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엔지는 손흥민과 말 없이 자신이 모두 책임지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논리와 철학 다 좋기는 한데 아무리 부상 선수들이 많아도 이 손흥민을 너무 혹사시킨 것은 사실이지 않나요? 이 카라바카의 경기에서는 베르너를 선발로 기용해서도 충분했다고 봅니다. 뭐 어찌 됐든 손흥민과 대화 없이 독단으로 계속 기용했던 방식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손흥민의 혹사에 문제를 일으킨 이 대표팀에 대해서도 대화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손흥민에게 대표팀 활동을 줄이거나 주장으로서의 장거리 이동을 자제하라는 말을 할 생각이 전혀 없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절대 대화 안 한다. 손흥민에게 대표팀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해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손흥민이 국가대표팀에서 뛰지 않는다면 클럽 축구에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냉정하게 생각할 수는 있지만 언젠가는 그가 국가대표팀에서 뛸 수 없는 날이 올 거고 그가 최대한 많은 경기를 뛰지 못해 후회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결정은 선수에게 맡기는 것이 가장 좋다. 그들 스스로가 자신의 커리어에 대해 어떻게 느끼는지 알기 때문이다. 얼마나 오래 뛰든 프로축구 선수로서의 생애는 우리가 사는 인생에 비하면 여전히 짧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한 만족스러운 시간이 되길 바라야 한다. 기억할 수 있는 순간들은 최대한 많이 만들어야 한다. 언젠가 그 기회를 잃게 될 테니까 말이다. 나는 절대 이기적인 이유로 우리 클럽을 위해서는 당신이 국가대표로 뛰지 않는 것이 좋다라는 말을 하지 않을 거다. 그런 말은 절대 하지 않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엔지는 아시아 축구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항상 손흥민의 대표팀 생활에 대해서는 존중해주는 느낌이 강하네요. 그리고 골드 기자는 손흥민의 이탈 시 리더십 공백에 대해서도 물었습니다. 이 과거 토트넘이 해리 케인이 없이 경기를 치를 때 손흥민이 종종 팀의 주축 역할을 맡곤 했다고 예를 들었죠.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손흥민이 선발 라인업에 없을 때에도 이 다른 선수들이 그 책임을 맡아주길 바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게 바로 기회다.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팀은 그런 상황에서 누가 리더 역할을 할 수 있는지 보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리더십 그룹을 구성한 것이고 그 상황에서 누가 나서서 역할을 해낼 수 있는지 보려고 하는 거다. 이런 일은 가끔씩 일어나게 마련이다. 어젯밤 경기에서 손흥민이 나갔을 때 비카리오가 주장 완장을 찾고 마치 그 책임을 즐기는 것처럼 보였던 것이 긍정적이었다. 때로는 그런 기회가 없으면 이런 부분을 볼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손흥민이 많이 참여하고 있지 않을 때에도 우리가 원하는 팀으로서 모습을 보여줄 기회가 분명히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확실히 비카리오도 차기 주장단 합류의 1순위 후보이기는 합니다. 저도 손흥민이 클럽을 떠난다면 비카리오가 주장단에 들어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맨유전에서 손흥민은 출전하는 걸까요? 만약 손흥민이 빠진다면 왼쪽에서 뛸 수 있는 옵션은 누구인지, 그리고 마이키 무어가 아직 프리미어리그 선발로 나설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봐도 되는지 대해서 답했습니다. 무어가 준비되지 않았다고 말하지는 않겠다. 손흥민의 상태를 먼저 지켜봐야겠다. 당연히 윌슨이 빠져 있어서 선택지가 제한적이고 히샬리송도 빠져 있는데 그도 그 자리에서 뛸 수 있다. 선택지가 제한적이긴 하지만 티모와 미키도 확실히 고려할 수 있다. 대안 클루셉스키도 측면에서 뛸 수 있기 때문에 몇 가지 선택지는 있지만 우선 손흥민의 상태를 확인해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엔지는 대안은 있으나 최우선 옵션은 일단 손흥민인가 봅니다. 손흥민의 상태를 계속 언급하는 것을 보니 괜찮다고 판단되면 맨유전 출전은 기정사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상대팀이 또 맨유다 보니 엔지는 손흥민 출전에 대해서 욕심을 떨치긴 힘든가 봅니다. 뭐 또 본인의 말대로 대화 없이 결정을 내리겠죠. 그리고 최근 구독자님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손흥민의 1년 연장 발동에 대한 소식에도 엔지는 답했습니다. 엔지 감독의 대답은 예상외로 굉장히 놀라웠는데요. 손흥민의 계약에 1년 연장 옵션이 있는데 감독님께서 최종 결정을 내리시니 그 결정은 쉬운 편이냐고 물었습니다. 엔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항상 최종 결정을 내리지는 않지만 확실히 나의 의견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한다. 손흥민과 관련된 더 넓은 논의의 일환이겠지만 지금 손흥민이 보여주고 있는 경기력과 클럽을 이끄는 모습을 보면 나는 분명히 그가 오랫동안 함께 해주길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손흥민의 혹사에 몇몇 분들은 NG가 떠날 손흥민을 이 소모품이라고 생각하고 마구 출전시킨다고 혹평했습니다. 하지만 NG는 손흥민의 계약에 자신의 의견이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했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1년 연장 계약이 더 넓은 논의, 즉 장기 재계약을 위한 대화의 일환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여기에서 NG는 손흥민과 오래 함께하길 원한다고 덧붙이면서 이 장기 계약 진행에 힘을 실기도 했네요. 분명히 NG는 선수와 구단의 대화는 잘 모른다고 회피할 수 있었는데 이렇게 답한 것은 굉장히 유의미한 면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NG는 손흥민의 몸 상태가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 것 같다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손흥민이 맨유전을 앞둔 내일 훈련을 하고 싶어 한다고 밝혔는데요. NG는 손흥민의 상태를 지켜본 후 맨유전 출전을 결정하겠다고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큰 부상이 아니라면 NG가 맨유전 손흥민을 출전시킬 거라고 생각하네요. 여러분은 NG 감독이 손흥민을 출전시키고 있는 철학과 연장 계약에 대한 의견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과연 NG가 손흥민을 정말 잘 책임질 수 있을까요? 축구용이었습니다.